네,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이영숙입니다. 자, 오늘은 그 CCNA 200301 그 기출 문제 중에서 라우팅과 라우팅 테이블, 즉 IP 연결에 관계되어 있는 문제들을 풀이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해서 OSPF 라우팅 프로토콜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개념들이 상당히 깊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라우팅 테이블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만 아시면 어떤 유형으로 나오든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자, 라우팅 테이블의 구성 요소 해석을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하시면 CCNA 과정에서 나오는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라우팅을 결정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라우팅이라고 하는 게 라우터가 패킷을 받았을 때 목적지로 가는 경로가 만일에 한 곳이 아니고 인터페이스가 여러 곳이라면 어디로 보낼지를 결정하는 걸 라우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밑에 정적 라우팅 구성하는 방법, 정적 라우팅은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 때 그래서 관리자가 직접 입력하는 방식이고요. 보통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장비와 장비 사이에 서로 네트워크 정보를 교환을 하죠. 그리고 OSPF에 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용어 잠깐 설명드리고 들어갈게요. 그래야 문제풀이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서요. 자, 라우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라우팅 어디로 패킷을 보낼지 결정하는 게 라우팅이고요. 중요한 게 라우팅 테이블에는요. 베스트 패스, 베스트 패스만 라우팅 테이블로 올라갑니다. show IP 라우트라는 명령어를 라우트에서 입력을 하면 라우터는 그 네트워크 정보가 있는 뭐 이런 정보들이 나와요. 뭐 30이다, 뭐 110이다 이런 식으로 뭐 211이다 해서 나오는데 라우터가 여기 100점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라우터가 이 경로의 정보를 0, 1번 인터페이스를 통해서도 알게 됐고 둘러서 여기를 통해서도 알게 됐어요. 0, 2번 인터페이스 얘 입장에서는 목적지가 100점대 이내가 들어오면 베스트 패스가 자 라우팅 테이블에는 베스트 패스만 올라와요. show IP 라우트를 했을 때 이 100점대 정보가 0, 1로 나가라고 돼 있을지 0, 2로 나가라고 돼 있을지 둘 중에 하나만 올릴지 둘 다 올릴지가 있는데 일단 그 결정 기준이 뭐냐라고 한다면 제가 그림을 잠깐 그려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한테 수업을 할 때 많이 질문을 하는 건데 얘 입장에서 1번 링크와 2번 링크가 있어요. 여기가 100점대 네트워크예요. 이 라우팅 테이블에는 100점대 네트워크 정보가 1번 링크로 되어 있을까요? 2번 링크가 베스트 패스. 라우팅 테이블에는 베스트 패스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라우팅 테이블에는 여기를 통해서 100점대 정보를 알게 됐고요. 여기를 통해서 100점대 정보를 알게 됐어요. 그럼 라우팅 테이블은 둘 중에 하나만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같은 프로토콜이라면. 자, 그런데 보통 대부분 학생들이 답을 하는 게 여기입니다. 위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유가 그 기준이 장비의 개수이니까 그렇거든요. 장비의 개수면 베스트 패스가 위쪽 1번 링크가 맞습니다. 그런데 라우팅 프로토콜은 지금 결정하는 그 기준값을 매트릭이라고 그러는데 기준값이 장비의 개수가 아니고 여기는 100메가고 여기는 기가빗이라 칩시다. 인터페이스가. 각각의 연결된 링크의 상태값이 만일에 베스트 패스를 결정하는 기준값이면 베스트 패스는 좀 둘러오더라도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겠죠. 자, 이거는 쉽게 생각해서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최단 거리는 고속도로입니다. 길이로 봤을 때. 그런데 고속도로가 지금 명절이라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고속도로 상태까지 파악을 한다라고 하면 차라리 로컬로 둘러가는 게 훨씬 더 베스트 패스가 되는 거죠. 이때 내가 목적지까지 가는 때 어떤 경로를 이용하겠는가, 어떤 걸 베스트 패스로 이용하겠는가라는 것은 기준값이 달라집니다. 그걸 매트릭이라고 하는데 프로토콜마다 매트릭이 다르죠. 어떤 매트릭을 사용하는 프로토콜을 이 네트워크에다가 구성을 했는가에 따라서 베스트 패스가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은 베스트 패스가 올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게 OSPF와 RIP, ERGRP 등등 이런 프로토콜이 있는데 어떤 게 라우팅 테이블에 나타나겠습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거를 지금 생각하시면 되고 C자가 빠졌네요.
메트릭 끼고 있고 AD, 라우팅 프로토콜마다 AD 값을 가지고 있어요. 립이라는 라우팅 프로토콜은 고유 AD가 120이고요. ERGRP는 90이고요. OSPF는 110이고요. 스태틱은 1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크래티는 0입니다. 뭐 다 아실 거고요. 자, 라우팅 테이블을 만드는데 그렇게 립과 ERGRP, OSPF, 스태틱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장비와 장비가 주고받으면서 테이블 값이 만들어지는데 스태틱 라우팅 프로토콜은 관리자가 직접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네트워크 정보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관리자가 삭제하지 않으면 존재하게 됩니다. 불필요하게 트래픽이 나가게 되겠죠. 디스턴스 벡터 라우팅 프로토콜이 아까 장비의 개수, 립 같은 경우 또는 BGP 같은 경우 디스턴스 벡터입니다. 기준값이 디스턴스 벡터 값이고요. 링크 상태가 링크 상태 값을 기준으로 두는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트래픽을, 자, 지금부터 나오는 문제들은 어떤 목적지가 있는데 이 목적지가 라우팅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경로 중에 어떤 걸 선택해서 가느냐라는 걸 보는 겁니다. 이 중에서 가장, 자, 라우터가 패킷을 받았을 때 목적지까지로 가는 경로가 여러 개라면 어떤 걸 가장 우선으로 하냐면은요, 가장 상세하게까지 일치하는 네트워크 정보를 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여기 있는 프리픽스가 무슨 뜻이냐면, 패킷이 들어왔을 때, 이 목적지 패킷 32비트잖아요? 이걸 쭉 나열했을 때, 여기 있는 거 쭉 나열하고, 여기 있는 32비트와 이거랑 비교를 해서 26비트까지 일치하며 해당하는 넥스트합으로 패킷을 보내라는 뜻이고요. 24비트까지 일치하면 여기로, 21비트, 27비트까지 일치하면 여기로 보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가 일치하는 게 어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는 아주 쉽게 나와 있을 텐데. 자, 보겠습니다. 자, 192.168.16.2라고 되어 있습니다. 192.168.16.2. 자, 라우팅 테이블에는 192.168.16.0입니다. 0000 8개 비트죠. 이 중에서 요 16.2는 0000 둘, 넷 이렇게 되죠. 자, 쭉 나열해 보겠습니다. 앞에 게 24비트고 첫 번째는 몇 비트까지 일치하면 26비트까지 일치하면 내보낸다. 첫 번째 일치하죠. 여기 26비트가 여기고 여기도 26비트 여기니까 일치합니다. 쭉. 두 번째 24비트까지도 일치합니다. 세 번째 21비트는 일치합니다. 27비트도요. 27비트 여기 24고 27. 비교값도 0.192.187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가장 상세하게 보는 경로가 베스트 패스라고 선택된다고 했습니다. 답은 그러면 4번이 되겠죠. 동일한 문제입니다. 192.168.10.16에 대한 트래픽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조금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산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똑같이 192.168.10.000 8421 1000이 되죠. 이 값이 이 값하고 자 밑에 거 첫 번째 값 여기 192.168.168.1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데 몇 비트까지 일치하면은 내보낸다고요? 24비트까지 일치합니다. 가능한 경로고요. 27비트 여기까지 일치합니다. 가능한 경로고요. 23비트까지 일치합니다. 가능한 경로고요. 자, 13비트까지도 일치하죠. 근데 가장 길게 보는 게 요 경로니까 자, 이 경로를 보고 간다. 뭐 동일한 문제인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가장 긴 롱기스트 매치루 요거 잊지 마세요. 라우팅 테이블에서는 일치하는 값이 가장 상세하게 일치하는 값을 보고 내려가는 거고 그 값이 립입니다. 요 앞에 오는 게 프로토콜인데요. 요게 R이면 립이고요. D면 ERGRP, O면은 OSPF, 스태틱이면 S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다음도 동일합니다. 지금 보시면 목적지가 10.1.2.126 데스티네이션 목적지죠. 그죠? 이를 가지는 게 라우팅 1번으로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디로 나가느냐? 넥스트합이 뭐냐? 라우터에 어떤 트래픽이 들어와요. 들어왔을 때 테이블을 비교하죠. 비교하면 얘가 이제 1번 링크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1.1, 1.2 여기로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넥스트합이라는 거 해당한 인 장비가에서 라우팅 테이블을 보고 어디로 나갈지 결정이 되면 나갔을 때 처음으로 만나는 요 IP가 넥스트합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정보가 어디에 있냐면 라우팅 테이블을 보시면 네트워크 정보이고요. B야 D에 있는 게 이게 전부 다 넥스트합이에요. 라우팅 정보를 받은 곳이죠. 그리고 해당하는 인터페이스들입니다. 나갈 인터페이스. 자, 그러면 문제는 목적지가 어디였다고 했습니까? 목적지가 여기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1.1.2.126입니다. 128, 64, 32, 16, 84, 21로 했을 때 126은 0 하고 1, 1, 1, 1, 1, 0, 1이죠? 맞죠? 126이. 자, 그런데 요거랑 일치하는 거를 보겠습니다. 10.1.2점까지 일치하는 게 여기 있네요. 여기에 24비트 일치합니까? 일치합니다. 그리고 10.2.25비트 0이 10.1.2.0입니다. 25비트 일치합니다. 또 10.2.4가 없네요. 이 두 개 중에서 요거를 보겠네요. 이 경로를. 그럼 나가는 넥스트합의 IP는 잠깐 10.2.대가 10.1.2.대가 또 있습니까? 자, 10.2.126하고 일치합니까? 여기서 보시면 일치합니다. 24비트까지 일치하죠. 그리고 또 여기 경로 25비트까지 일치합니다. 126을 하면 0, 1, 1, 1, 1, 1, 0, 1이거든요. 자, 여기 일치하고 그 다음에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여기 있네. 10.1, 112에 28, 112에 28, 110이면은 0 맞죠? 110이면 128, 64, 32, 16, 84, 1인데 일단 제일 앞에 거 0이고 112를 만들려면 96 이렇게 돼요. 0, 1, 1, 1, 0, 0, 0, 0이네요. 요것도 몇 비트까지죠? 28비트. 일치하네요. 얘도 일치합니다. 그러면 다 일치하네요. 이 중에서 가장 길게 보는 게 28비트니까 넥스트합이 10.165.20.166가 되죠. 그럼 답은 나왔네요. 166. 자, 그 다음 문제 10.1.2.12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나와 있는데 1점입니다. 10.1점. 자,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에 나타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라우팅 테이블은요.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디스턴스 값 하고요. 앞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에 보시면 요 앞에 있는 게 AD 값입니다. ERGRP AD는 90이고요. 요 뒤에 있는 게 매트릭을 계산한 코스트 값입니다. 그리고 여기 넥스트합 정보 값이고요. 그리고 이 업데이트 정보를 받은 시간, 그리고 패킷이 나갈 아웃고잉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런 정보값들이 있고 여기 앞에 이 정보들을 가져온 프로토콜 타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폴트 게이트웨이 정보도 있고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를 보시면 어떤 걸 표시합니까? 라고 있는데 액세스 리스트는 라우팅 테이블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ERGRP와 BGP 오토노미 시스템은 라우팅 테이블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show IP 프로토콜즈를 해야 프로토콜에 대해서 정보를 보셔야 나타나는 거고요. 라우팅 테이블은 AD가 Administrative Distance 각 라우팅 프로토콜이 갖고 있는 오토노미 시스템 AD 값이고요. 다이나믹
이게 수동이든 아니면 동적으로 받아왔든 그것들이 존재하고요. 네이버 어이드젠션 시간계는 OSPF인데 이거는 쇼 IP OSPF 네이버라고 하시던지 아니면 쇼 IP 프로토콜즈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까 보다시피 경로가 이 경로를 알게 된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를 알 수 있죠. 답은 C하고 E입니다. 자, 172.16.0.200을 배워왔습니다. 보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매트릭 값은 동일한데요. 이번에 매트릭을 물어보는 건데 일단 일치되는 것들 찾아보셔야겠죠. 그죠? 172.16.0.200 을 위에 보내기 위해서 여기가 라우팅 프로토콜이네요. 아, 여기 있구나.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172.16.0이고 200을 표현하려면은 자리값 여기 128, 64, 32, 1 하면 192가 되잖아요. 그죠? 32, 16, 8, 4, 2, 1입니다. 1, 1하고 어떻게 되죠? 8, 4, 2, 2. 192에다가 8을 더하면 되니까 0, 0, 1, 0, 0, 0이 되네요. 이렇게 될 때 여기 보시면 172.16.0.0이 24 일치합니까? 16비트까지 일치합니까? 일치합니다. 그리고 128이면은 1000이잖아요. 그죠? 이거에 몇 비트까지 일치하느냐? 25비트까지 일치하죠. 그리고 192는 11000인데 29비트까지 일치하냐? 29비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위에는 1이고 밑에는 0이라서 일치하지 않습니다. 밑에는 일치하지 않고 일치하고 일치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거는 가장 길게 보는 이 두 가지 다 일치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길게 보는 25비트까지 일치하는 것을 사용할 거니까 여기에 나오는 매트릭은 38443이 되겠죠. 자, 똑같습니다. 171.16.2로 보내기 위해서 사용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해보시면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172.1.16.2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172. 목적지가 1.16.2 00000010일 때 위에 거 요 경로 일치하죠. 16점까지. 여기도 172.1점이네요. 1점입니다. 16이 아니구나. 일치하는 게 있어요? 없습니다. 여기는 자세한 정보는 없으니까 어디를 볼까요? 여기를 보겠네. 라우팅 테이블에서 0.0.0.0에 슬래시 0이 있으면 0비트까지 일치하는 거다라는 뜻인데 이게 무조건 내보내겠다. 디폴트 경로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경로를 보고 나가느냐라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172.1로 시작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요거를 보고 나가게 됩니다. 자, 이때 207.165.200.409라는 IP가 어디에 해당될까요? 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찾아야 돼요. 일단 리컬시브 하다 그래서 165.200.149, 409가 여기 있죠? 찾아갔더니 여기를 통해 찾아갔더니 어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나간다? 시리얼 0/0/0을 통해서 나간다. 자, 문제에서 해당하는 패킷을 보내는 경로와 이건 리컬시브 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라우팅 테이블에선 패킷을 보낼 때 롱기스트 매치 가장 상세하게 보는 거 하나 하고 리컬시브한 게 존재하는지를 봅니다. 테이블 정보값은 있지만 저 IP를 포함하는 네트워크 정보가 없으면 패킷은 못 보냅니다. 어쨌든 아웃고잉 인터페이스까지 꼭 찾아갈 수 있는 정보가 존재해야만 나갈 수 있다는 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두시면 좋습니다. 그런 연습을 하자고 나온 문제일 것 같은데 그러면 답은 시리얼 000 하고 문제에서 사용하는 경로 값은 0.0.0이니까 A하고 C가 정답이 됩니다. 라우터 1번에 시리얼 0/0/1의 IP를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해당하는 장비에 인터페이스에 시리얼 0/0/1의 인터페이스를 찾아보자면 이거네요. 자기 거를 커넥티드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근데 네트워크 정보가 뭐냐면 209.165.200.252에 30이 돼요.
그러면 252의 30명면은 사용 가능한 게 253번과 254번이잖아요. 250번 상관없고 4번인데 이 두 개 중에서 해당하는 장비의 IP는 한데 여기 보시면 IS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 IP가 있어요. 상대방 IP가 얼마다? 253이에요. 그럼 얘의 IP는 254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인터넷 연결이 가능하도록 구성된 경로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보기가 주어져 있습니다. 보기를 보겠습니다. 해당하는 해당 네트워크에서 여기가 이제 캠퍼스 네트워크 같은데 인터넷으로 나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로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폴트 경로를 사용해야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10점 대역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모두 디폴트 경로를 사용해라. 인터넷으로 나가려면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다음 문제가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션이라는 명령 OSPF에서 사용하는 건데 문제가 또 있나요? 그림이 있네. 다시 앞으로 가서요. 문제 더 읽고 오겠습니다. R1의 OSPF 컨피그레이션 중에서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진 명령어를 사용했다. 테스팅을 하니까 VLAN 20이랑 워크스테이션 쪽에는 통신이 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걔네들이 DNS 쪽, 바깥에 있는 DNS 쪽으로 통신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이유를 찾아서 해결하라는 뜻이겠네요. 자, 문제를 보자면 R1이라고 그랬죠? 라우터 1번이라고 한 거 맞죠? 예, 라우터 1번. 예. 얘가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션 명령을 썼네요. 그런데도 통신이 되지 않는 이유가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션이라는 명령어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의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될게. 디폴트 경로를 너희들한테 줄게 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설명드릴게요. 여기가 인터넷망인데 여기가 우리 회사 장비들이에요. 우리 회사 서울도 있고 부산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려 있어요. 여긴 다 OSPF를 돌립니다. 어차피 밖으로 나가는 경로는 여기에요. 얘네들이 밖으로 인터넷을 하려면 전부 다 여기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 라우트만 뭐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디폴트 라우트죠? 우리 전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디폴트 라우터를 경로를 누구로? 회사 내부의 상세한 트래픽은 다 갖고 있는데 바깥으로 나가는 트래픽은 정보는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얘만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얘가 트래픽을 받아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얘네들은 회사 내부의 상세 정보가 아닌 모든 장비들은 어디로? 여기로 보내면 됩니다. 얘를 향해서 디폴트 경로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관리자가 스테이트로 일일이 잡으면 장비가 교체됐을 때도 그것을 새로 또 만들어야 돼요. 새로 또 설정을 해야 되고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디폴트 경로 값을 얘가 뿌려주면 돼요. 명령어 하나로. 내가 너희들의 디폴트 경로가 될게. 뿌려주는 명령어가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지네이트 하고 디폴트 인포메이션 오리진 always라는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뿌려줄 수가 없어요. 명령은 적용했는데 뿌려줄 수 없는 게 이 명령어로 다른 장비에 디폴트 경로를 광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여기에 디폴트 경로가 존재해야 돼요. 근데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디폴트 라우트를 만들어주면 되죠. IP 라우트 해서 0.0.0에 디폴트 라우트 경로를 넥스트탑을 뭘로 잡아줘야 됩니까? 18번으로 잡아주셔야겠죠? 그래서 10.10.1.18 커맨드를 라우트 몇 번에? 1번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답은 1번이 되죠. 자, 그렇게 사용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라우팅 테이블 이쪽 장비에는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한번 예시로 보여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다음 문제가, 라우터 아이디. BGP, OSPF, ERGRP는 그거를 구성하는 라우터들은 라우팅 프로토콜을 구성하기 위해서 라우터 아이디가 반드시 존재해야 돼요. 관리자가 입력을 하든 아니면 장비 자체에서 하나 만들든. 자, 라우터 아이디의 의미는 IP를 사용하긴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 통신을 하기 위한 IP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처럼 장비를 식별하기 위한 정보가 그 라우터 아이디예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 게 없듯이 만약에 OSPF 장비 안에 장비가 10개가 있는데 10개의 라우터 아이디는 다 달라야 되죠. 그것도 설정을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라우터 아이디를 관리자가
라우터 아이디 뭐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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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하는 게 가장 베스트고요. 이걸 입력하지 않으면 그 다음 우선순위가 루프백 인터페이스입니다. 이것도 루프백 인터페이스도 없으면 물리적인 인터페이스 중에서 IP가 가장 높은 걸 우선합니다. 자, 다시 볼게요. 물리적 인터페이스가 가장 높은 걸 봤는데 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건 루프백 인터페이스고 루프백 인터페이스가 더 높은 건 라우터 아이디 명령어입니다. 근데 문제를 잘 보시면 라우터 아이디는 does not be manually 그러니까 라우터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고 만약에 라우터 아이디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중에서 어떤 게 라우터 아이디가 되느냐라는 질문인데 이런 것도 이렇게 아웃풋을 인터페이스 값을 주거나 토폴로지를 주거나 상당히 많은 유형으로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우터 아이디를 선정하는 기준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자면 아이고. 물리적 인터페이스의 IP 중에 가장 높은 거 이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게 루프백 인터페이스의 IP가 가장 높은 거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가 있는 게 관리자가 명령을 입력하는 겁니다. 이제 요건 하지 않겠다니까 루프백 인터페이스 중에서 찾으시면 되죠. 여기 제일 높네요. 17.2점 16.51 자, 그 다음 문제는 네트워크 관리자는 192.168.640. OSPF를 설정하실 땐 뒤에 와일드카트 마스크를 적죠. 해당한 네트워크를 선언하기 위해서 에리어 재료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요 명령을 쓰면은 갖고 있는 제가 이렇게 선언한다고 해서 이 네트워크 정보가 광고되는 게 아니고요. 네트워크란 요 키워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라우터 프로토콜 설정하실 때. 예를 들어서 라우터에 인터페이스가 엄청 많아요. 이렇게. 자, 10.1.1.1이고 여기는 10.5.1.1이고 10.6.1.1이고 뭐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이게 있으면, 자, 네트워크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했는데, 10.0.0.0에, 0.0.0에 255의 에리어 제로. 그러면, 10.0.0으로 시작하는 인터페이스가 있으면 광고를 하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와일드 카드만 쓸 거를 0.255, 250으로 해야 되죠. 10으로 시작하는, 10으로 시작하는 자, 네트워크 정보 중에서 여기 갖고 있는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정보 중에 10으로 시작하는 애가 있으면 해당하는 그 정보는 OSPF로 전부 다 광고를 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192.16.12.64에 63이라는 거는 프리픽스가 몇 비트까지 일치하자는 거냐면 0.0.0.63이라는 거는 프리픽스가 얼마라는 뜻이에요? 128, 64 프리픽스가 25라는 뜻이네요. 그죠? 25비트까지 일치하는 게 있으면 모두 내보내라 뜻입니다. 뭐와 저거에 이런 거 192점 168점 192 128 64 맞죠? 192점 12점 64니까 010000인데 26비트인가? 64면 255에서 8421 16 32 64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닌가? 8421 4개 6개 26비트까지 일치하는 거 보라는 거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일치하는 거가 있으면 내보낸다는 뜻입니다. 192.168.12.48 48이니까 일치하지 않죠. 48은 00이죠. 앞에 시작하는 게 65는 00이죠. 안 되고 121은 01로 시작하겠죠. 맞고 125도 맞고 121은 어떻게 128 64 121은 아니네요. 그죠?
하는 것은 보시면, 보겠습니다. 패스트 이든의 01번 일치하죠. 65번이니까 64비트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언제까지 일치해야 되냐면 26이니까 그 다음 네트워크 아이디를 먼저 구해야겠네요. 자, 지금 여러 개를 하다 보니 힘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정확히 다시 하겠습니다. 아이고 192점, 168점, 12.64에 26이면 네트워크 아이디가 192점, 그 다음 네트워크 아이디 168점, 12.128에 26도 있고 12.0에 26도 있죠. 그리고 64, 192에 26도 있는데 여기에 포함한 IP는 64번부터 127번까지죠.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사용 가능한 건 65번부터 126번까지인데 어쨌든 이 사이에 있는 인터페이스만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65번에 해당하는 거 가능하고 121번도 가능하고 125번도 가능합니다. 이건 안 되고 그러면 답은 패스트 101번 00번 01102번이면 01번 00번 01102번이 정답이 됩니다. 아이고, 자, OSPF가 실행 중인 R2는 사이트 B에 에서 사이트 A로 10점, 10점, 13점, 128, 25로 가는 트래픽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R2가 자, 뒤에 거 보겠습니다. R2가 OSPF 여기 R2네요. R2는 여기 보기입니다. 사이트 A가 사이트 B에서 A로 가는 네트워크인데 목적 A 정보가 10점, 10점, 13점, 128에 25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것도 서브네팅이 된 거니까 다른 서브네팅도 좀 찾아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처리합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10점, 10점, 13점, 128에 25와 에 속한 IP들을 먼저 구해야겠죠. 그죠? 10점, 10점, 13점, 128에 25 네트워크 있고요. 25의 네트워크는 10점, 10점, 13점, 0.25 네트워크 두 개가 있죠. 그럼 이 네트워크에 포함하는 IP가 128번부터 255번까지잖아요. 요 빼면은 129번에서 254번이 포함되겠는데, 포함되는 게 있는가 보겠습니다. 10점, 10점, 13점, 128에 25로 가는 거를 어떻게 처리합니까? 13점. 13.0에 25로는 보내지 않고요. 그리고 10점, 1점. 네. 로 가는 트래픽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없습니다. 이거는 다른 네트워크가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목적지로 가는 정보가 없으면은요, 패킷은 디스카드 버립니다. 답이 디스카드일까요? 네, 그네. 자, 트래픽은 버립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엔지니어는 10점, 120점, 10.0에 24 네트워크, 10점, 여기 이 네트워크이네요. 해당 네트워크를 지금 막 구축을 했습니다. R14번 라우트에 뭘 설정해야만 하는가? 라고 했는데, OSPF로 이 네트워크를 막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OSPF 네트워크니까 광고를 해야 되겠죠? 이 라우터에 10점, 120점, 10점, 24 네트워크가 되도록 광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OSPF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합니다. 라우터, OSPF, 프로세스 번호를 적으면 되는데, 1번이라고 가상을 적고요. 그 다음에 라우터 ID 설정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걸 선언하면 되죠. 네트워크
네트워크 10점 뭐죠? 120점 10.0에 24니까 0.0.0에 255에 에리어 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찾으시면 되네요. 답은 B번. 자, 다음 문제가 OSPF 네이버 릴레이션십을 네이버를 형성하기 위해서 라우터 1, 2번 사이에서 네이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라우터 1번과 라우터 2번이 있습니다. 이 두의 네이버를 형성하기 위해서 형성해야 되는데 오센티케이션도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오센티케이션이 설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에리어라는 뜻이에요. 동일 에리어. 에리어 번호가 같다 소리입니다. 뭐 1번이든 2번이든 동일 에리어여야 된다는 뜻이고요. 인터페이스는 동일 서버넷 same 여기 네트워크 정보가 192.168.1.0에 30이란 뜻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라우팅 네이버를 형성하기 위해서 뭘 설정해야 되는가? 라우터 1번에서 네이버 형성하려면 이 네트워크를 갖다 광고를 해주면 되죠. 나는 OSPF야, 나도 OSPF야 광고를 할 때 라우터 OSPF 프로세스 번호 적고 아까 라우터 ID 적어주고 네트워크 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사항이죠. 두 개를 선출해라라고 했는데 동일 에리어입니다. 동일 에리어고 설정할 때 동일 에리어에 맞고요. 그리고 동일 라우터 아이디는 각각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양 사이드에 OSPF 인터페이스를 액티브 선언을 하라는 뜻이 맞죠. 그리고 헬로우와 데드 인터벌을 맞춰주는 과정은 따로 하지 않아도 기본으로 동일해요. 관리자가 바꾸지 않는 이상 동일합니다. 관리자가 만일에 헬로우 인터벌을 바꾸거나 여러 가지 관리적인 목적을 바꿨다면 상대방도 반드시 바꿔주셔야 돼요. 일치하지 않으면 네이버를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OSPF 설정만 해주시면 인터페이스 물리적인 인터페이스가 동일하기 때문에 자동으로 디폴트 값이 정상됩니다. 프로세스 아이디는 사실상 달라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설정을 할 때 같이 하죠. 그럼 답은 A하고 C번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엔지니어는 라우터 2번에 설정을 합니다. 교체를 했답니다. 라우터를 교체를 했네요. 그리고 나서 초기 컨피그레이션을 설정을 했네요. 그리고 라우터 2번이 라우터 1번과 2번은 네이버를 형성하지 않대. 2번 존재가 안 보인대요. 라우터 2번에서 교체를 하고 OSPF도 설정했는데 show IP OSPF 네이버를 형성을 했으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이게 R1의 라우터 아이디가 예를 들어서 1.1.1.1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네이버가 형성이 되어 있으면 1.1.1이라고 네이버의 정보값이 나와요. 근데 이게 안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which configuration must be applied to R2? 반드시 설정해야 되는 건 뭘까요? 라고 그러니까 왜 네이버가 형성이 안 되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네, 이유를 찾기 전에 어디에서 설정을 해야 될까요? R2에서 설정을 해야겠죠. R2에서 이걸 완성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R2와 R1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 보기가 같이 주어졌어요. 이 문제는 보기가 같이 주어진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OSPF 네이버 형성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네이버 형성할 때 반드시 헬로우 인터벌이랑 데드 인터벌은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런 조건들이 가장 많고요. 네트워크 타입도 동일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타입도 동일해야 되고요. 헬로우 인터벌, 데드 인터벌 값도 동일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네트워크 타입 동일하고요. 근데 뭐가 동일하지 않죠? 근데 어디서 설정을 바꿔야 되죠? R2에서. 네, R1이 10이니까 이 값을 뭘로 바꾸면 된다?
10으로 바꾸면 됩니다. 다시 돌아가서 라우터 2번에서 헬로 인터벌 값을 뭘로? 10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쵸. 자, 이것도 보기가 있는 문제인데 라우터 1번과 3번 사이에 디폴트 컨피그레이션을 설정했다고 합니다. R2는 프라이어티가 99고 자, 뒤에 그림을 보고 들어오겠습니다. 여기가 동일 네트워크의 이더넷 환경이라서 이렇게 포인트 투 포인트 환경이 아닐 때는 이 중에서 대표 라우터를 찾아서 그 DR, BDR 선출을 하죠. 여기에 DR은 프라이어티가 가장 높은 게 DR이 되는데 지금 R2 그러니까 디폴트 값은 1이고요. 그죠? 0으로 하면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이고 그런데 이 R2가 99예요. 그럼 얘가 DR이 되어 있는 상태란 뜻인데 만약에 R3가 DR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99보다 높은 걸로 바꿔주면 되니까 문제에서 뭘로 바꿔주시면 돼요? 100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어느 인터페이스에 해당하는 이 인터페이스 01번 인터페이스 00이 아니라 01번 인터페이스에 그러니까 01 인터페이스 프라이드 100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그림이 있습니다. 유역 라우터는 그림 먼저 보고 올까요? 이 유역 라우터는 스태틱 경로로요. 스태틱 경로로 포인팅 되어 있다는 거는 그 설정을 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아까 보니까 유역 라우터이고 여기가 아틀란트고 여기가 워싱턴 라우터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경로 값을 갖고 있다. 디폴트 경로 값을 갖고 있다. 스태틱으로 경로 값을 갖고 통신이 가능하다. 가는 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워싱턴이랑 시리얼 000 인피트에서 여긴 것 같았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지금 아틀란타에서 워싱턴 가야 되고 워싱턴에서 아틀란타로 가야 돼요. 근데 보시면 아까 유형 라우터는 여기로 가는 길은 만들어져 있으니 워싱턴에서 아틀란타로 가려면 여기까지 오는 거 먼저 만들면 되죠. 맞죠? 그럼 여기는 만들어져 있고 가는 거 됐고 똑같이 유형 라우터에서 여기로 가는 건 만들어져 있다고 했으니까 아틀란타에서 여기로 오는 것까지 만들면 여기 왔다가 여기로 가면 되니까 각각의 장비에서 유형 라우터까지 오는 경로를 만들어주면 되네요. 그림 보겠습니다. 그러면 볼까요? 그 설정하는 거야. 명령어니까 IP 라우터란 명령어 쓰시면 되고요. IP 라우터 명령어 쓰시면 되고 그 앞에 나오는 거 라우팅 테이블에 올라갈 목적지 네트워크 정보죠. 목적지 네트워크 정보입니다. 자, 여기가 목적지 네트워크인데 지금 아틀란타 거면 먼저 할게. 목적지 네트워크가 어디에 해야 돼요? 뉴욕 라우터에 해야 되잖아. 뉴욕이 어디에? 시리얼 000. 뉴욕의 시리얼 000가 201.12.2입니다. 그러면 아틀란타에서 만들어지는 정보는 요 세 개인데 목적지 네트워크가 2012.으로 시작하는 게 요거 하나죠. 요건 아니고 그러면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면 여기에 정답이 있겠네. 넥스트합은 시리얼 000 맞습니다. 요거 맞고 그러면 일단 2012가 맞나요? 목적지가 여기죠. 여기 아틀란타에서 여기로 가는 거죠. 목적지가 여기로 가는 경로가 지금 네트워크 정보가 워싱턴 라우터의 시리얼 000면 어디죠? 2023.3이네요. 그죠? 2023.3. 몇 개입니까? 자, 워싱턴 라우터 아틀란타에서 2023.3으로 잡고 있는 게 어디입니까? 두 개나 되네요. 그러면 자, 넥스트합 IP를 말을 해야 되는데 넥스트합 IP는 여기가 되는데 시리얼 00 IP가 아까 2012.2 되니까 여기가 정답이 되겠네요. 얘는 아니고 그럼 요건 정답이 되고 자, 여기로 가는 경로 워싱턴 라우터에서 목적지가 여기가 되죠.
시리얼 000 목적지가 아틀란타니까 000 2012에 1이 되는 게 2012에 1이 되는 게 2012에 맞나요? 워싱턴 아웃도 위에 거 12 둘 다 되네. 워싱턴 아웃에서 아틀란타로 가는데 2012에 1 2012에 1 둘 다 되나? 2012 둘 다 맞습니다. 그리고 넥스트합은 그러면 시리얼 001이 되니까 시리얼 001 2가 되는 게 뭐냐? 요게 되네요. 그죠? 답은 D하고 E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 엔지니어가 플로팅 스태틱 경로를 구성하는 이유가 뭐냐? 자, 플로팅 스태틱 잠깐 설명을 드려야겠죠.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 여기 시리얼 00이고요. 뭐 연결이 되어 있을 수 있죠. 여기에서 100점대 네트워크 정보를 광고를 받았어요. 립으로.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에 립으로 100점대 정보가 들어왔다라고 적었습니다. 뭐 24 적었는데 예를 들어서 립은 AD 값이 120이잖아요. 그죠? 근데 만일에 립으로 광고가 안 되면은 이 R2 장비에서는 100점대 네트워크 정보를 보낼 수가 없어요. 라우팅 탭이 없어지니까. 그런데 이 링크가 살아있으니까 립으로 광고를 못 받더라도 항상 이 정보에는 100점대 정보가 존재했으면 좋겠어요. 이럴 때는 관리자가 잡아주면 되는데 스태틱으로 잡으면 AD 값이 1입니다. 립은 120이고요. 라우팅 테이블에 베스트 패스가 올라가는데 AD 값이 낮은 게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러면 립을 통해서 받은 100점대 네트워크 정보와 스태틱으로 관리자가 잡은 100점대 네트워크 정보 둘 다 동일합니다. 프리픽스 값이. 그러면 어떤 걸 베스트 패스로 결정해서 라우팅 테이블에 나타나냐면 당연히 스태틱 정보입니다. AD 값이 낮으니까. 자, 그런데 플로팅 스태틱을 구성하는 이유는 평소에는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구성하기를 원하고 얘가 어떠한 이유로 업데이트를 지연을 된다든가 못 받게 될 경우에 이멀전시로 일단 링크는 물리적 링크는 살아있으니 경로를 살려주기 위해서 백업용으로 만들어두는 게 플로팅 스태틱이에요. 이럴 때는 동일한 네트워크 목적지의 AD 값보다 스태틱 설정하실 때 높게 줄여서 만들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얘를 사용하는 목적이 당연한 거죠. 동적 라우팅 프로토콜이 실패할 때 대체 방안으로 정적 라우팅을 사용합니다. AD 값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D 값을 스태틱의 AD 값 디폴트가 1입니다. 이것을 동적보다 갖고 있는 동적보다 높게 잡으시면 됩니다. 패킷 소스 IP 기반 트래픽은 QoS가 아니고요. 프라이머리 경로가 중단될 때 아까 뭐 립 같은 경우에 세컨더리 라우트 트래픽을 자동으로 AD 값이 다르고 해당하는 장비가 있는데 네트워크 정보를 10.0.0.16의 정보를 알게 하나는 립을 통해서 알았고요. 하나는 스태틱으로 알게 됐습니다. 얘는 AD 값이 120이고요. 얘는 AD 값이 1입니다. 그럼 라우팅 테이블에는 show IP 라우트하면 얘만 나타나겠죠. 근데 스태틱을 설정하실 때 120으로 설정하면 둘 다 나타나겠죠. 경로 값이 동일하니까. 근데 만일에 얘를 121로 했으면 립이 나타나겠죠. 자, 비슷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보십니다. 플로팅 스태틱 문제죠. 동일하게 플로팅 스태틱 경로를 external ERGRP의 AD 값은 170이거든요. external ERGRP는 외부에서 다른 라우팅 원래 그 뭐 100점대라 칩시다. 100점대가 ERGRP로 광고를 처음에 시작한 게 아니라 오리지네이트 한 게 아니라 립을 통해서 왔는데 내가 ERGRP 장비니까 ERGRP로 재분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external. 그러니까 처음 발생한 게 ERGRP가 아닌 경로 값들입니다. 뭐 디폴트 라우터 값도 될 수 있지만 자, 어쨌든 ERGRP external은 라우팅 테이블에 D가 아니고 EX로 표시가 됩니다. D 이렇게 해서 이거의 플로팅 스태틱을 해야만 합니다. 설정을 해야만 한다 합니다. 그래서 데스티네이션 서브넷은 슬래시 29로 두고 슬래시 29로 둔다라는 것은 서브넷 마스크 값을 255점 여기가 24죠.
128, 64, 32, 16, 8, 4, 2, 1인데 29비트면은 여기가 24비트, 26, 27, 28, 29 여기까지입니다. 4, 1 몇을 뺀 거죠? 4, 1, 7을 뺀 거. 255에서 7을 빼면 얼마지? 248이 되게끔 설정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IP 라우트 해서 목적지 네트워크 정보를 라우터 몇 번이라고 14번에 되어 있구나. 라우터 14번은 해당하는 요 정보를 스태틱으로 설정하려면 합니다. 10.0.65.0에 129니까 25248 맞습니다. 넥스트합은 요거를 사용했네요. 10.13.171, 171이 아니, 66. 66을 사용하고 AD 값을 얼마나 줬습니까? 원래 170인데 ERG, 익스터널 ERG 할편 높게. 그러면 당연히 라우팅 테이블에는 DEX로 해서 이 정보가 나타날 거고 이게 문제가 생기면 스태틱이 올라올 겁니다. 그렇죠?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에 관계돼서는 좀 더 이해 위주의 파트입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AD랑 매트릭, 그 라우팅 프로토콜의 특징들을 좀 더 잘 살펴보시면 되고 OSPF는 CCNA 과정에서는요. 서로 간에 네이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고 뭐 그런 것들을만 체크를 잘 해주시면 네이버 형성 관계만 체크를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